자, 앞서서 악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좀 일본 쪽에서 악재가 좀 나왔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요일 날 뭐 일본이 세 가지 반도체 부품에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참 궁금했어요. 그저께 이제 일요일에 이제 이 악재를 제가 뉴스를 딱 보는 순간 호재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니까 이거 내일 시장 진짜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다. 네. 근데 다행히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을 줄였죠. 예, 줄이고 또 뭐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악재이고, 또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아베 총리가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지율이 좀 떨어져요.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뭔가를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따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밝히는 거는 어제부터 네. 어제 밝혔고요. 근데 시행하는 거는 이제 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품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우측에 이제 보이시죠? 그럼 네. 이거는 불소 처리 통해서 뭐 관련한 거. 사진 볼게요. 네. 예, 우측편에 보시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플로린, 폴리이미드랑요, 네.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위쪽 위에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 세계 점유율이 9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에칭가스는 70% 정도.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한 80%? 예, 그리고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40%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40%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수입 의존율이 높은데 반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기업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느냐. 네. 그게 시간이 빨리 나오면 좋지만은 빨리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장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뉴스로 인해서 이 뉴스가 살짝은 약간 피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참여연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단발성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는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약간 이게 폭탄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피해를 보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그렇죠. LG전자, 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한번 그럼 차트를 보실게요. 네, 차트 볼게요. 예, 삼성전자 보시면 네,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간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네.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이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이 47,000원만 오면 이렇게 밀립니다. 네. 예, 이렇게 47,000원 오면 밀려요. 또 47,000원 오면 밀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 46,000원 정도를 뭐 손절가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손절가라고 하기 그렇죠. 예, 이쪽 46,000원 무너지면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뭐 41,000원에서 2,000원 부근 정도 내려왔을 때는 뭐 1차 매수 정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나 그것도 한번 염려를 해두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LG전자 한번 보실게요. 네, LG전자도 볼게요. 네, LG전자가 이제 8만
83,400원까지 찍어줬었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세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예, 3%대까지 밀렸었어요. 예, 네네. 그 3%대까지 밀리고 또 3.28%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렇게 흐름이 특별한 흐름이 없고요. 네네. 이 자리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 LG전자,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우리 지난 3개월 전에 나온 실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만 해도 8,600억 원대 이렇게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게 또 8,200억 원대. 예,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보다도 근데 더 낮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예,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은 저는 한 75,000원까지만 모셔라. 예, 75,000원까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바닥에서 조금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67,000원 아래로 한번 잡았다면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67,000원도 못 넘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에서 호재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인해서 그게 영향을 조금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더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빠질 거라고 약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잡으시려면은 뭐 6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5만 8천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에서 한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거운 종목은 나중에 하시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받고 지수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네. 예, 일봉 보시면 지수가 지금 오늘 약간 빠졌다가 약간 밑꼬리를 달아주는 부분이네요. 예,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흐름이 이런데 이제 코스닥 흐름 보시면요. 코스닥 흐름도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코스닥가 많이 당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행히 코스닥은 뭐 보합권에서 이렇게 강보합세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는 만큼 조금 우리 시장이 더 많이 가지는 못하니까 네네. 상단이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제 종목들도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LG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수혜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수혜주로는 이제 우리가 불산 제조업체 관련해서 이제 후성이랑 네. 램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목인데 지금 현재 램테크놀로지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네.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뉴스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 뉴스가 과연 이펙트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나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후성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후성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오늘 9%까지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받는 시간이 이제 초반 시작하자마자 2%대에 머무르는 걸 제가 봤는데 단기로 이렇게 이 종목을 단타로 들이기에는
약간 어제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파동을 보고 있다가 못 들였는데 네. 그래도 하루에 9% 파동은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종목 좀 빠졌을 때 한 7,200원에서 400원 정도 왔을 때 잠깐 뭐 단기 파동 노리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5% 이상 수익을 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는요, 일단 이 종목의 흐름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는 제가 딱 1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개인분들은 이거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신다 하시면은 개인분들 대응하시는 크게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뭐 8,200원 정도 오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라. 네. 이 부분이 지난번 고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면 매물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종목을 또 보시면은 감광재 제조업체가 있어요. 네. 이 업체는 동진 세미칼이라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칼요? 잠깐만요. 세미칼인가요? 세미캠요. 네, 세미캠이네요. 세미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일의 급등에 의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대까지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뚫고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울렸는데요. 이 종목이 저는 일단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불산 제조업체도 그렇고 불산도 그렇고 관광제도 그렇고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종목들이 파동을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파동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제조사가 이렇게 아무래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산 소재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제품이랑 국산 제품이랑 차이점이 좀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 제품이 조금 더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이 많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제 롯데그룹, 롯데그룹이 이제 한 번 더 롯데 지주 관련한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지주 한번 보실게요. 롯데 지주 볼게요. 지금 우리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관련해서 많은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얼마죠? 52,700원에서 41,000원까지 10,000원 정도 이렇게 뺐는데요. 그리고 지금 약간 2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을 얼마나 운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손절을 하시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셨다가 여기 이렇게 흐르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하는데 여지를 두셔서 빠지더라도 매도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한 차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이제 참고하시고요. 사실 우선주는 잘 안 봐요. 우선주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외하고 보는데 롯데지주 우선주 롯데지주 우선주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파동이 한번 나오고 지금 밀려서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인데 이 종목도 지금 여기에 물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도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5만 원 깨지 않으면은요.
이 자리에서 조금 5만 1,000원,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사이에서 또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급등파동 나올 때 매도를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롯데랑 롯데지주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남북 경협 관련주가 되게 많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뭐 음식료 부분, 예, 음식료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 뭐 산림이나 예, 그런 쪽은 좀 괜찮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안전재난망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폭우가 많이 올 것이다. 예, 장마가 여러 번 올 것이다 네. 보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피해가 이제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온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일요일에 헬기를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장마 소식도 일요일에 있었고요. 다행히 남쪽 부분만 남해 쪽 부분만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네. 서울에도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예, 서울은 피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트윗을 날리면서 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월요일 날 또 우리가 대북 관련주들 일제 상승세도 보여줬고 네. 예, 그래서 하나하나 뉴스를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다 있어요. 그 관련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네. 예,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떠 있는 거는 접근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못 간 것들 그리고 팩트가 있는 것만 네. 접근하시면 수익 보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